지금부터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90회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론편입니다. 문제 1번.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국의 비용 관련 자료다. 영업의 비용의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먼저 복리후생비는 판매관리비죠. 감가상각비도 판매관리비고요. 이자비용, 영업 외비용이죠. 외환차손도 영업 외비용이고요. 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거 영업 외비용이고요. 급여는 판매관리비죠. 자, 그래서 영업 외비용만 모두 더하면 400만 원이 되겠네요. 답은 1번. 2번. 다음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정보 질적 특성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 미래 재무상태, 경영성과, 순현금 흐름 등을 예상하는데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반기 재무제표에 의해 발표되는 반기이익은 올해 연간이익을 예상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예상하는데 활용된다 그랬으니까 뭔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 예측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보 능력을 말하는 건데 예측 가치가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3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이익잉여금은 자본 전입하는 주식 배당 시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자,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을 하게 되면 주식을 발행할 거니까 자본금은 증가하는 거 맞겠죠? 자, 그런데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겠네요. 맞는 말이네요. 두 번째,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3번, 기말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당기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이 반영되기 전에 금액이다. 그래서 미처분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네 번째,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는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한다. 자,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주식 배당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배당하는 거니까 순자산은 불변이고요. 무상증자는 이익잉여금이 아닌 다른 자본잉여금을 가지고 주식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순자산은 역시 불변입니다. 그래서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하는 거래는 아니다. 옳지 않은 거 찾으라 했으니까 네 번째 지문이 맞는 말이죠. 자, 다음 4번 문제. 다음 사항 중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미착상품은 모두 매입하는 상품으로 운송 중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미착상품이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매출할 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재고가 우리 회사 재고가 되겠죠. 매입할 때는 우리 회사 재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미착상품이고 선착지 인도 조건 요거는 매입하는 상품일 때 우리 회사 재고 자산이 됩니다. 위탁 상품이고 수탁자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대요. 아직 판매하지 않은 거니까 우리 회사 거 맞지요? 자, 시송품 구매 의사가 표시가 아직 안 됐대요. 우리 회사 거 맞지요?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의 미착 상품, 위탁 상품, 시송품이 우리 회사 재고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다섯 번째 문제. 다음 거래를 모두 반영했을 때 나타날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시장성 있는 세무의 주식 100주를 단기간 보유 목적으로 주당 5,200원에 취득하였다. 취득 과정에서 수수료 10,000원이 발생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비용이 6월 1일 날 비용이 10,000원. 네.
나타나지요. 8월 1일 날. 자, 주식회사 세무로부터 중간 배당금으로 주당 300원씩 받았대요. 자, 주당 300원씩 100주만큼 받았을 거니까 곱하면 3만원만큼 수익이 발생하죠. 자, 9월 1일 날 주식회사 세무의 주식 100주 주당 5,100원에 처분했대요. 자, 그러면 5,200원짜리였는데 5,100원에 팔았으니까 100원씩 손해봤죠. 곱하기 100개. 그러면 만원만큼 비용이 발생하겠네요. 모두 반영하면 자, 취득할 때 비용 만원, 처분할 때 비용 만원, 수익은 3만원. 그래서 플러스 만원. 단기 순이익은 만원만큼 증가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다음의 내용을 수정분기하는 경우 적절한 회계 처리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임직원의 퇴직과 관련해서 외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50만원 예치하면서 회계 담당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러나 기업은 퇴직금을 확정기여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 수정분계를 하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확정급여용으로 처리했을 때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처리했을 거예요. 이걸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있던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대변에 감소시키고 차변에 퇴직급여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50만원 감소시키고 차변에 퇴직급여로 처리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7번째 문제. 자, 다음은 서울 주식회사 서울의 제7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다. 선일선출법에 의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죠. 자, 그러면 기초가 20개가 있었는데 매입을 10개 했어요. 매출이 20개래요. 얘는 팔고 없겠네요. 다시 매입을 했대요. 10개. 그래서 요거랑 남아있네요. 자, 10개 곱하기 120원 하면 1200원. 1200원. 10개 140원 하면 1400원. 더하면 2600원이 기말 재고가 되겠네요. 답은 4번이죠. 자, 8번째 문제. 다음 중 유동부채에 대한 해당하는 금액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자, 외상 매입금 유동이죠. 단기 차입금 유동이고요. 선수금 유동이고 미지급 비용 유동이죠. 자, 장기 차입금 80만원인데 유동성 장기 부채가 30만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것도 역시 유동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25만원 55만원 60만원 67만원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9번. 자, 회사는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당해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는 만원 과대 배부가 되었고 기말 현재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4만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시간이 2000시간일 때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그랬네요. 자, 그러면 실제 제조 간접비가 4만원이고 과대 배부 만원이 됐으니까 예정 배부는 얘보다 만원이 플러스가 됐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즉 예정 배부액이 5만원이다. 그런데 이 5만원을 계산한 이유는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2000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자, 나누기 2000시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시간당 25원이 나오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정 배부율은 실제 직접 노무 시간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곱했기 때문에 실제 노무 시간 2000시간 나누기, 반대로 곱한 거니까 나누기 예정 배부액이 요만큼이라고 했으니까 5만원 해주시면 예정 배부율이 나오는 거예요. 답은 1번. 10번. 자, 종합원가 계산 방법과 개별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거 그랬어요. 자, 1번. 제조간접비 배부. 종합원가 계산 방법은 제조간접비 배부가 핵심 과제다. 아니죠.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다. 아니죠. 이게 서로 바뀌었어요. 자, 업종. 종합원가는 건설업이고 식품 제조업이고 이것도 바뀌었죠. 원가 집계. 종합원가는 공정별, 부문별로 집계하고 개별원가는 개별 작업별로 집계한다. 얘가 맞는 거죠. 올바르게 연결한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은 3번. 11번. 다음은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공인중개사 수험서 구입비 5만원은 어떤 원가를 의미하는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위해 관련 수험서를 5만원 구입하고 공부하다가 진로를 세무회계 분야로 전환하면서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수험서를 4만원 새로 구입하였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수업료 이미 발생된 이 원가는 세무회계로 진로를 바꿀 건지 뭐 다른 데로 바꿀 건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된 원가이기 때문에 매몰 원가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네요. 자, 직접 재료비는 기초원가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직접 노무비와 함께 기초원가, 기본원가에 해당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매몰원가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말한다. 맞는 말이죠. 자, 이 매몰원가는 이미 발생된 원가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지요. 3번. 고정원가는 조업도 변동에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원가를 말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변하면 변동비,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으면 고정비 이렇게 됩니다. 직접 원가란 특정한 원가 직접 대상에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직접 원가는 추적할 수 있는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옳지 않는 거 찾으라 했으니까 4번이 틀렸죠. 13번. 다음 부가세법상 재화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상품권을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외상대금의 회수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자, 상품권을 외상으로 판매하게 되면 상품이 인도됐을 때가 되겠죠. 상품이 인도됐을 때 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재화를 공급하는 시점이 됩니다. 상품권은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권을 외상으로 팔았다 하더라도 얘는 재화의 공급 시기가 될 수가 없죠.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폐업 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한다. 맞는 말이죠. 공급 시기 특례에 해당하는 거고요. 세 번째. 자, 반환 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맞는 말이고요. 자,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취하는 때 공급 시기로 본다. 현금 가져갔을 때라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옳지 않은 거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부가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맞는 말이죠. 자, 부가세가 발생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납세의무자라는 건 부가세를 납부해야만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납부세액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네,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맞는 말이고요. 2번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포기 신고하시면 됩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즉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돼요. 영세율은 부가세 세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 제도에 해당한다. 맞는 말입니다. 네 번째, 자, 면세 제도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부가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자, 부가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15번. 다음 당사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공급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작성 연월일 5월 말일자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부가세법상 세금 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되는가? 자, 발급 시기는 6월 10일이 되겠죠. 자,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시기에 발급한다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이 되는데 발급식이 특례에 해당한다면 네, 한 달치를 묶어가지고 그달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교부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론편이었습니다.